How to Next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읽어올 서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Vuex 스토어를 통해서 더미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더미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뿌려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직접 여전히 더미 데이터긴 하지만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에서 읽어올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 서버는 GraphQL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GraphQL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GraphQL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기존의 RESTful 방식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데이터 개수만큼 요청을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GraphQL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달라라고 한 번에 요청하면 내가 달라고 한 형식 그대로 데이터를 채워서 한 번에 리턴해 준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빠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제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박 부장과 김 대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박 부장이 김 대리를 부릅니다. 그럼 김 대리가 예 하고 달려가겠죠. 자, 업무 지시가 있네요. 데이터 1 가져와. 김 대리는 자기 자리에 가서 열심히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 뒤에 박 부장이 맞다, 야 데이터 2도 가져와. 다시 김 대리는 자기 자리로 가서 꽁시렁꽁시렁 하면서 작업을 하죠. 다시 열심히 달려가서 데이터 2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박 부장이 이번에 또 야 데이터 3도 필요한데? 김 대리는 이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다시 데이터 3를 갖다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박 부장이라는 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일을 지시를 할 겁니다. 김 대리를 불러요. 김 대리가 가면 김 대리 그 데이터 1, 2, 3 있지? 그걸 이런 식으로 이 형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을 딱 지정해 줬기 때문에 김 대리는 이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단축됩니다. 그리고 김 대리의 삶의 질도 더 높아지겠죠. 네, 이거를 이제 GraphQL에 빗대서 사용을 해보면 GraphQL의 3요소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김 대리 데이터 1, 2, 3을 정리해줘 라고 하는 요청이 있죠. 이 조회 요청을 쿼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줘, 새 데이터를 넣어줘 라고 할 수 있죠. 그 변경 요청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쿼리,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박 부장과 김 대리가 공유하는 자료 형식이죠. 거래처라고 하는 자료 형식, 그 다음에 영업사원, 그 다음에 거래 품목이라고 하는 각각의 자료 형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형식에 맞게 취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김 대리가 있죠. 이걸 리졸버라고 해요. 이게 3요소가 뭐다? 먼저 쿼리를 정의하고 이 쿼리에서 다룰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지 리졸버를 정의하면 된다는 거죠. GraphQL은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구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작업은 커맨드 창을 하나 더 띄울게요. 더 띄워서 여기에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 서버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그 안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기본적인 서버라든지 GraphQL 노드 컴포넌트들을 먼저 설치를 할게요. 네, 코어, 그다음에 GraphQL을 쓰기 위한 아폴로 서버, 그리고 GraphQL, 그리고 GraphQL에서 사용하는 기타 등등등의 툴스, 이 네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네,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바벨의 노드 컴포넌트를 설치할 겁니다. 폴리필이랑 코어, 그 다음에 프리셋, 그리고 레지스터. 네, 바벨 같은 경우에는 그 최신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사용할 때 노드가 아직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노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새로 하나 띄우죠. 자,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뷰엑스 스토어에 정의해 놨던 더미 데이터를 일단 먼저 가져올게요. 퍼스트에 가면은 init 데이터 액션 안에 요 더미 데이터가 있죠. 이 더미 데이터를 먼저 좀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서 여기에 저희가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연결하겠지만 일단은 더미 데이터로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아까 GraphQL의 3요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쿼리였습니다. 자, 그 쿼리와 타입을 동시에 정의하기 위해서 type depth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써놓으라고요. 쿼리와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아폴로 서버에 컴포넌트를 하나 임포트 하고요. 자, 이 임포트 구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그 키보드 ESC 밑에 있는 따옴표예요. 자, 여기에 먼저 쿼리를 정의를 할게요. 자, 여기 일단 쿼리를 3개를 정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페이징을 하지 않지만 페이징까지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3개를 정의할 건데요. 자, 먼저 글 목록 가져오기.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몇 개를 가져올지, 현재 몇 페이지에 위치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포스트 쿼리를 실행할 때 넘겨주는 매개 변수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 페이지에 글이 몇 개 들어있는지, 현재 몇 페이지인지, 아무 값도 넘겨주지 않으면은 0을 기본값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리턴 값은 포스트의 배열을 리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글 1개를 가져오는데요. 글 1개를 가져오려면 글에 id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수 타입의 id를 매개 변수로 넘겨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이 id에 해당하는 글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글 개수를 리턴하는 쿼리입니다. 리턴 값은 정수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쿼리는 다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은 아까 박 부장과 김 대리가 공유하는
타입이 있었죠. 근데 그 타입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같은 타입을 정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넣을 건데요. 그럼 id가 있었고, 카테고리는 아까 객체 타입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타입을 또 하나 정의할 겁니다. 타이틀 스트링이었고, 컨텐트도 스트링이죠. create에선 date 나중에 쓸 건데요. text는 스트링 배열, 역시 나중에 사용할 이미지 경로는 스트링. 그리고 여기 정의했던 오브젝트 카테고리 타입입니다. 카테고리 타입은 정수로 id가 있었고 카테고리 이름이 스트링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긴 됐는데요. 한 가지, 이 date라는 거, 이 date라는 거를 아직 GraphQL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스칼라나 정의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타입 정의는 끝났어요. 다음으로는 쿼리와 타입을 쿼리를 넘겼을 때 이제 그 쿼리에 맞게끔 데이터를 실제로 조회해 줄 리졸버를 만들어야 되죠.